김명자는 일요일 아침마다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고 밀가루를 체에 거릅니다. 버터를 손끝으로 비비면서 반죽을 만듭니다. 오븐에서 갓 나온 파이는 아직 뜨겁습니다. 그녀는 올해로 63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홀로 키웠습니다. 병원 간호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분당의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50분이 걸립니다. 명자는 파이를 담은 보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일요일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탑니다. 아들은 중견기업의 과장입니다. 며느리 서지은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명자는 그들의 전세 자금을 도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보탰습니다. 아들의 자동차 할부금도 지원했습니다. 15층 현관문 앞에 섭니다. 벨을 누르기 전 명자는 가방 속 파일을 확인합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벨을 누릅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들 준호가 나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엄마, 명자는 현관 안쪽을 봅니다. 거실 식탁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로 보이는 중년 부부, 젊은 남녀 몇 명.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며느리 지은이 다가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 와 있어요. 가족 식사라서요.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준호가 작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오늘은 가족만. 가족만. 명자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그 안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돌아섭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식탁 위에 놓습니다. 명자는 그 옆에 앉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매달 이체한 금액을, 전세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자동차 할부를, 사업 자금을.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명자는 노트북을 엽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하나씩 엑셀에 옮깁니다. 화면에 표시된 합계를 봅니다.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녀의 노후 자금 대부분입니다. 명자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습니다. 파이는 이제 식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 조각 잘라 접시에 담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엽니다.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첫 이체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신혼집 가전제품 구입비였습니다. 그 다음은 500만 원, 전세금 보증금 부족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은 2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때마다 조금만 도와달라는 아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갚을게라는 말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갚아진 돈은 없었습니다. 3년 차에는 며느리의 사무실 개업 자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4년 차에는 아들의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명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41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모은 퇴직금과 연금이 이것뿐입니다. 오전 10시 명자는 은행을 찾아갑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출력합니다. 매달 아들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창구 직원이 묻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서명을 합니다. 은행을 나와 카페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준호야, 엄마야, 이야기 좀 하자. 답장은 오후 3시에 옵니다.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저녁 8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명자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제 돈을 더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동안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니? 거의 3억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가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빌린 거라고 했잖니? 갚겠다고 했고. 엄마, 우리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너희 둘 다 월급 받잖니? 왜 엄마 돈이 계속 필요하니?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는 이제 일도 안 해. 연금으로 사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지은이랑 상의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전화가 끊깁니다.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제가 전화 드렸어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명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럼 일요일엔 왜 나를 가족이라 안 했니?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사생활도 필요하고 경계도 있는 거잖아요. 명자는 노트북을 다시 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차용증 없는 돈 돌려받기를 입력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의 문자함을 열어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명자는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하나씩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멈춤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겁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명자는 이불을 덮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명자는 수요일 오전 법률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변호사 이름은 정수진,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정 변호사는 명자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소송도 가능하고요. 명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명자는 이미 각오한 일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릴게요. 사흘 뒤 내용 증명이 아들 집으로 배달됩니다. 명자는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다고요? 명자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날 가족으로 안 봤잖니? 며느리가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어머님이 너무 과하신 거예요. 돈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려는 거잖아요. 명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저녁 8시 현관벨이 울립니다. 아들 준호입니다. 명자는 문을 열어줍니다. 준호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요. 명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갚겠다고 했어. 문자도 남아있고. 아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건 형식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가족끼리 진짜 갚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자는 아들의 눈을 봅니다. 낯설습니다. 그럼 나는 뭐니? 은행이었니? 준호가 입술을 깨뭅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매달 150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나는 연금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 30년 모은 돈이 다 너한테 갔어. 이제 남은 거 400만 원밖에 없어.
준호가 눈가가 붉어진 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3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엄마,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우리 얘기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얼마씩? 언제까지? 준호가 망설입니다. 한 30만 원씩요. 명자는 계산합니다. 3억을 30만 원씩 갚으면 83년이 걸립니다. 안 돼. 아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예요. 명자는 일어섭니다.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나가.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봅니다. 하지만 명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결국 현관을 나섭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정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에서 첫 기일이 잡힙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끊습니다. 명자는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어느 일요일 성당 소모임에서 만난 박순애 권사가 말을 겁니다. 명자 씨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명자는 괜찮다고 손을 젓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명자는 그제야 눈물이 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애는 끝까지 듣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순애의 말이 명자의 마음에 닿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달력을 봅니다. 첫 재판 기일이 2주 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립니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판 당일 아침 명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법원까지 택시를 탑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정 변호사를 만납니다. 침착하게 증언하시면 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도 저편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납니다. 법정 문이 열립니다. 명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명자는 증인석에 앉습니다. 선서를 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정 변호사가 묻습니다. 원고께서는 피고에게 얼마를 송금하셨습니까? 총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 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차용입니다. 아들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합니다. 원고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명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다음은 아들 준호가 증인석에 섭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묻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준호가 작게 대답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피고는 현재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계십니까? 네, 배우자도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까? 네. 그럼 왜 은퇴한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셨습니까? 준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재판은 5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명자는 매번 법정에 나갑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거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천만 원과 지연이자, 위자료 500만 원,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 명자는 조용히 듣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명자는 아들과 마주칩니다. 준호는 멈춰섭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명자는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법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장을 벗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입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저녁 햇살이 들어옵니다. 명자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승리인지 패배인지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버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자는 차를 마십니다. 손에 든 찻잔이 따뜻합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성당 소모임 단체 채팅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에 수업 같이 가실 분? 명자는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명자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삶은 계속된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을 지나갑니다. 튤립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명자는 몇 송이를 삽니다. 집에 돌아와 화병에 꽂습니다. 식탁 위에 놓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꽃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도예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파일을 굽지 않아도 됩니다. 명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아들에게서 첫 송금을 받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돈이 들어왔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토요일 오전 명자는 도예 공방에 갑니다. 성당 소모임에서 만난 박순애, 이경숙, 최윤희와 함께입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집니다. 차가운 흙이 손끝에서 천천히 모양을 잡아갑니다. 그릇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만족합니다. 처음 치고 잘 만드셨어요. 강사가 말합니다. 명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갑니다. 순애가 명자에게 묻습니다. 요즘 좀 어때요? 괜찮아요. 예전보다는. 경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명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요일 아침 명자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합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습니다. 조용한 아침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명자는 받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준호입니다. 엄마, 돈 보냈어요. 확인하셨어요? 앞으로 매달 보낼게요. 1,000만 원씩. 명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명자는 창밖을 봅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 삶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너희도 각자 살아. 엄마,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전화가 끊깁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에 공원을 걷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명자는 보다가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명자는 성당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명자는 도시락을 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혼자 있으니 심심해. 명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말합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꽃집에 들립니다. 프리지아를 삽니다. 집에 가져와 화병에 꽂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아들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하나씩 넘깁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자도 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앨범을 닫고 서랍에 넣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현재입니다. 한 달 뒤 명자는 퇴직 간호사 모임에 가입합니다.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돕습니다. 명자는 오랜만에 간호사 가운을 입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명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전문가였습니다. 30년 경력의 간호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도예 수업에서 명자가 만든 그릇이 완성됩니다.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그릇은 은은한 청록색입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명자는 그릇을 들어봅니다. 묵직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집에 가져와 찬장에 놓습니다. 매일 그 그릇에 과일을 담습니다. 사과, 배, 귤. 그것을 먹으며 명자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파이를 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음식을 만듭니다. 작은 케이크, 샐러드, 스프. 일요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명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관계가 나를 존중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요구될 수 없습니다. 희생은 의무가 아닙니다. 가족은 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존중으로 지속되는 선택입니다. 명자는 이제 압니다. 창밖에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습니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지는 엄마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